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지만 이란은 끈질기게 저항 중이죠.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이웃 국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빠른 배송과 가성비 가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주목한 건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 자랑하는 천궁2가 데이터로 입증했기 때문이죠. 중동이 탐낼 한국의 차세대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3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중동발 속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UAE, 이란 미사일 160여 발 요격 성공.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도 있었죠. 2022년 말 UAE와 천궁2 계약이 체결됐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실전 검증 성공 소식이 들려오니 가슴 한쪽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방산연구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죠. 저만 혼자 남아서 뉴스 피드를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92%, 패트리어 수준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뒤돌아보니 후배 연구원 김선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죠. 천궁2 대박 났는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오늘 회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지. 그럼요. UAE한테 4조 원 넘게 팔았잖아요. 실전에서 증명까지 했고. 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방 터뜨리는 건 쉬워. 문제는 지금부터야. 김선임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2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에게 이런 냉정한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화면 속에서 CNN 앵커가 한국산 방공체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엔 한국방공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선명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중동 각국 한국산 방공망의 러브콜.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천궁2 긴급 도입 검토. 봐요, 박 박사님. 수출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천궁2 개발 실무를 담당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다들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았었죠. 하지만 실제론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예산 싸움, 기술적 난관, 업체 간 갈등, 수출 승인 문제까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화 쪽 지인이었죠. 박 박사님 들으셨죠? 이집트에서 천검문이 들어왔대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천검.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이제 막 품질 인증을 통과한 우리의 차세대 카드. 확실한 겁니까? FA50 패키지로 같이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우디, UAE도 물어보는 분위기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좋은 소식이에요? 글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 천궁2가 증명한 건 우리 기술력이야. 하지만 천검은 아직 실전 검증이 안 됐어. 중동 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궁2 후광 효과로 무늬만 넣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모니터 화면이 또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 기사였죠. 한국방산, 천궁2 성공으로 중동시장 장악 전망. 저는 마우스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악이라. 과연 그럴까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5년 천궁2 초도 수출 추진 당시 제가 작성했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써놨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성공은 시작일 뿐. 지속이 진짜다. 그때도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이 제 옆으로 다가와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2015년 자료네요. 천궁2 개발 초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방사청에 있을 때야. 그땐 어땠어요? 지금처럼 난리였나요? 저는 파일을 넘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우려사항들이 보였죠.
예산 부족, 기술 검증 미흡, 수출 시장 불확실성. 난리.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 국회에선 예산 깎으려고 했고, 언론은 또 세금 낭비냐고 했지. 그래도 결국 성공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김선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젊은 연구원다운 낙관이었습니다. 성공했지. 그런데 말이야. 말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여의도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 터뜨리는 건 쉬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야.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천궁2 성공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것들 봐. 다들 대박이다. 한국방산 시대다 이러잖아. 근데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갈 것 같아?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요? 실전 검증까지 했는데. 그럼 천검은? 김선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천검은? 이제 막 양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실전 검증 제로야. 중동 애들이 천궁2는 샀지. 효과도 봤고. 그런데 천검까지 살까? 아직 전장에서 한 번도 안 써본 미사일을. 제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천궁2 하나 터뜨렸다고 우리가 방산 강국된 줄 착각하면 안 돼. 꾸준히 가야 해.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10번, 20번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김선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박 박사님은 천검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지금 판단하는 게 내일이야. 판단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산 전문지 편집장에게서 받은 원고 청탁이었죠. 천궁2 성공과 한국방산의 미래. 긴급 기고 부탁드립니다. 마감 사흘. 김선임이 눈을 빛냈습니다. 오, 좋은데요? 천검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홍보. 저는 메모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홍보맨이야, 연구자야? 그게 아니라 천검 수출 가능성 높이려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죠. 검증되지 않은 걸 섣불리 띄우는 게 옳은 일인가? 선임, 너 방산업계 얼마나 됐지? 3년 됐습니다. 그럼 2022년 이라크 천궁2 계약 때 기억나? 김선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IG넥스1이랑 한화 싸운 거요? 가격이랑 납기 문제로. 그래. 3조 7천억짜리 계약 앞에서 우리끼리 싸웠어. 방사청이 중재하러 나서고 언론에서 난리치고. 결국 계약은 했지만 이미지는 깎였지. 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한 방 터뜨리는 건 쉬워. 그런데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해. 업체 간 협력, 정부 지원, 기술 검증, 사후 관리.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천검도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저는 컴퓨터 화면을 천검 관련 자료로 바꿨습니다. 국방기술 품질원 보도자료가 떠올랐죠. 천검 공대지 미사일 품질 인증 완료. 품질 인증은 통과했어. 기술은 준비됐다는 거지. 근데 시장은? 중동 애들이 정말 필요로 할까? 가격은 맞을까? 납기는? 경쟁 무기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선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박 박사님,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천궁2가 증명했잖아요. 우리 기술 믿어도 된다고. 저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관? 아니, 이건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거였죠. 선임아. 네. 난 비관하는 게 아니야.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지.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천궁2 성공했어. 기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천검도 그 다음도 계속 준비해야 해. 한탕주의로 가면 망해. 10년, 20년 내다보고 가야 한다고. 김선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기고문. 뭘 써야 할까? 천검을 띄워야 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박 박사님, 저 ADD 김정훈 연구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천검을 직접 개발한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쪽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천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임이 물었죠. 무슨 연락이었어요? ADD에서 만나자네. 천검 때문에요? 아마도.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김선임에게 말했죠. 선임아, 기억해. 한 방 터뜨리는 건 쉬워. 지속하는 게 어렵다. 네, 박 박사님. 연구소를 나서는데 차가운 3월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몇 개 보였죠. 천공투가 별 하나를 밝혔다면 천검은 또 하나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주말 아침 집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고문 마감까지 이틀 반.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하얀 워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풍경이었죠. 제 서재 책장엔 지난 20년간 모아온 방산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보고서들, 국제방산 전시회 자료집들, 해외 방산 저널들. 그중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궁2 개발 과정 내부 기록.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발 일지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그때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방사청 미사일 사업팀 과장으로 발령받았던 게 2014년 봄이었습니다. 천궁2는 이미 개발 중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죠. 박 과장, 이거 정말 될까요? 당시 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회의실에서 LIGNX1, 한화시스템, 국과연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였죠. 기술적 난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요격고도 문제, 레이더 성능 개선, 미사일 추진체 최적화. 하나하나가 다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냈죠.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UAE 수출 계약 체결. 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까이에서요. 노트북에 천검을 검색했습니다. 국방기술품 질원 보도자료가 제일 먼저 떴죠. 지난주 금요일자였습니다. 미로운 탑재용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천검,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성공적 완료. 2026년 2분기 본격 전력화 예정.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사거리 8km, 무게 35kg, 관통력 1200mm급. AI 탐색기 탑재, 광섬유 유선 데이터 링크. 스펙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와 견줄 만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스펙이 다가 아니란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폴더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둔 한국 방산 수출 실패 사례집이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계약 직전에 무산됐던 케이스들. 터키 공격 헬기 사업,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가 도입, 중동 모 국가 전차 수출. 모두 좋은 조건이었지만 막판에 엎어졌습니다.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정치적 변수, 경쟁국 로비, 기술 이전 문제, 가격 협상 결렬. 천검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죠. 천검 중동 수출건 정확히 어느 단계입니까?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이집트가 FAOC 패키지 일원으로 관심 표명. 아직 공식 제안서 단계도 아님. 사우디와 UAE는 문의 수준.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언론에선 마치 수출이 코앞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론 이제 시작 단계였죠. 이어서 방사청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박성민이야. 천검 수출 승인 절차 어떻게 돼가? 형, 아직 멀었어요. 이집트가 정식 구매 의향서를 내야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언론에 나온 건 뭐야? 분위기 띄우기죠, 뭐. 천궁2 효과로 문의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계약까지는 산 넘어 산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미디어는 부풀리고 현실은 복잡하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지역 주재 무관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는 선배였죠. 성민아, 천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며? 예, 선배님. 중동에서 실제 수요가 있을까요? 선배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수요? 당연히 있지.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경쟁이지. 터키가 UMTAS 밀어붙이고 있고 이스라엘은 스파이크 ER로 시장 잡고 있어. 미국 헬파이어는 이미 검증됐고. 천검이 뭘로 이기겠어? 가격 아닙니까? 가격만으론 안 돼. 실전 검증이 있어야 해. 중동 애들은 전쟁터에서 써본 무기만 믿어. 선배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 천검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기회는 있어. 천공투가 문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지. 섣불리 낙관하지 말고. 통화를 끝낸 뒤 저는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천검의 강점 기술력, 가성비, 천공투 후광 효과 천검의 약점 실전 검증무, 경쟁 심화, 정치적 변수펜을 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고문에 뭘 쓸 것인가? 무조건 띄우기. 그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비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천검은 분명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ADD 김정훈 연구원이었죠. 박 박사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대전으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가능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검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들이요. 비공개 정보입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 관심 안 가졌던 부분들이죠. 근데 박 박사님이라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10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 화요일까지 사흘. 그 전에 기고문 초안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워드 문서로 돌아왔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 쓸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천검에 대해, 중동 시장에 대해, 그리고 우리 방산의 현 주소에 대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천공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 방산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었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천공투는 시작일 뿐이야. 천검이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까? 화요일. ADD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방향은 잡힐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전행 KTX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론 3월의 들판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연두빛 보리밭 사이로 목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ADD에서 만날 김정훈 연구원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뒀죠. 40대 초반, 유도무기 전공, 천검 개발 프로젝트 핵심 멤버. 학회 논문 몇 편을 읽어봤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으면서도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화 쪽 전무였습니다. 박 박사님, 급한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집트 측에서 다음 주에 한국 온답니다. 천검 실사격 보겠다고요.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였습니다. 공식 일정입니까? 아직 비공개예요. 실무진 레벨이고요. 근데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전무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FA50 계약이 막바지예요. 이집트가 패키지로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전투기에 천검, 그리고 미르온 헬기까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요? 사우디는 천무 패키지에 집중하는 분위기고 UAE는 천공투 추가 도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가 천검에 관심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이집트 대사관 무관실에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이집트 육군이 헬기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 미르온이 후보에 올랐답니다. 거기 탑재할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국방과학연구소 주소를 알려드렸죠. 40분쯤 달려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대전 오니까 좋네요.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천공투 때문에 연구소가 난리예요. 축하 인사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축하받으셔야죠. 실전 검증까지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부담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툼한 파일들이 놓여 있었죠. 천검 관련 자료입니다. 개발 과정 전체를 정리해뒀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전화에서 말씀하신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김 연구원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개발 일지였죠. 2022년 천검 개발이 완료됐을 때 말입니다. 다들 성공했다고 축하했어요. 근데 저희는 불안했습니다. 왜요? 실전 검증이 없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시험장에서 100번 성공해도 전장에서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천공투는 운이 좋았어요. UAE 실전에서 제대로 증명했으니까. 근데 천검은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김 연구원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기술 스펙 비교표였습니다. 미국 헬파이어, 이스라엘 스파이크, 터키 UMTAS. 다 실전 경험이 있어요. 중동에서 실제로 써봤죠. 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가 설명했습니다. 헬파이어는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수천 발 발사됐어요. 스파이크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계속 쓰고 있고요. UMTAS는 터키가 시리아 국경에서 검증했습니다. 천검은요? 제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능은 자신 있어요. AI 탐색기, 광섬유 유도, 8km 사거리. 다 검증했습니다. 근데 중동 바이어들한테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불안하시다는 거군요. 네. 천공투 효과로 문의가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근데 계약까지 가려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천검의 중동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요. 김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실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웠습니다. 천검의 중동 전장 적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보였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공개는 안 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사막 지형에서의 기갑전 상황이었죠. 사우디나 UAE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란 기갑부대예요. T-72 계열 전차들이 수백 대거든요. 천검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합니다. 관통력 1200mm면 T-72는 물론이고 T-90도 뚫어요. 게다가 AI 탐색기가 있어서 모래먼지 속에서도 표적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나왔죠. 예멘이나 레바논 같은 곳입니다. 게릴라전 상황이죠. 여기선 헬기 기동성이 핵심이에요. 미르온의 장점이 살아나는 지형이네요. 맞습니다. 좁은 계곡 사이로 빠르게 접근해서 천검으로 정밀 타격하고 빠지는 거죠. NLOS 기능이 있어서 시선 밖 목표물도 타격 가능하고요.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도심 작전, 대테러 작전, 요새 공격 시나리오까지.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이 분석들을 바이어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내부 자료거든요. 왜 안 보여주십니까? 김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로는 안 믿어요. 보여줘야 해요. 실제로. 실사격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그들의 조건에서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집트가 다음 주에 온답니다.
실사격 보러요. 김연구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비공개 일정이라던데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시려고요? 완벽한 시연이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죠. 김연구원님, 솔직히 물어봅시다. 천검, 진짜 준비됐습니까? 김연구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술적으론 준비됐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창밖으로 ADD 연구동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겠죠. 천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연 중동시장이 받아줄까요? 한 주 후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ADD를 나와 대전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기술은 준비됐다. 시나리오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검의 강점 AI 탐색기, 광섬유 유도, 가성비, 천공투 후광. 천검의 약점 실전 검증, 경쟁자 다수, 정치 변수.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팽팽했습니다. 기고문에 뭘 써야 할까? 여전히 답이 안 나왔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노트북을 열고 워드 파일을 띄웠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천공2 성공 이후 한국방산의 미래.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었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UAE 상공에서 한국산 천공2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며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방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또 지웠습니다. 뭔가 와닿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제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낙관이었습니다. 천검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천공2가 문을 열었고 기술도 검증됐어. 지금 띄우면 수출 분위기를 탈 수 있어. 다른 하나는 회의였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망해. 실전 검증도 안 됐는데 뭘 믿고 띄워. 중동 애들은 말만으론 안 움직여. 섣불리 기대 부풀리면 나중에 실망만 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더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대전 다녀왔어? 응. ADD 갔다며? 무슨 일이었어? 천검 관련해서. 아내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걱정되는 표정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좀. 왜? 안 좋은 소식이야? 아니, 좋은 소식이야. 근데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식사를 하며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천공2 성공, 천검 관심, 이집트 실사격 일정.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수출 가능성 높아지는 거잖아.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 왜?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공2는 10년 넘게 준비했어. 개발하고 검증하고 수출 시장 개척하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성공한 거야. 응. 근데 천검은? 이제 막 양산 들어갔어. 실전은 한 번도 안 써봤고. 그 상태에서 수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도 기술은 좋다며. 기술이 다가 아니야. 시장이 받아줘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중동 애들이 천공2 보고 관심 갖는 건 이해해. 실전에서 증명했으니까. 근데 천검은 아직 증명 안 됐잖아. 그 상태에서 덥석 계약하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구나. 응. 분위기만 믿고 갔다간 낭패 볼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죠.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방산 전문지 편집장에게서 온 독촉 메일이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원고 마감이 내일까지입니다. 진행 상황 어떠신지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틀만 연장해 주시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틀을 더 받아봤자 뭐가 달라질까? 제 안의 혼란이 정리될까? 메일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워드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화면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동 전문가 선배였죠. 선배님, 저 박성민입니다. 성민이. 무슨 일이야?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천검이요. 실전 검증 없이 중동에 팔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로는 아니야.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패키지로 가면 돼. FA50이나 미르온 같은 검증된 플랫폼이랑 묶어서. 그럼 플랫폼 믿고 사는 거지.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가격을 확 낮춰서 리스크 대비 가성비를 극대화하거나. 또는 선배가 말을 멈췄습니다. 또는요? 정치적 거래. 한국이 중동한테 필요한 다른 걸 줘. 그 대가로 천검을 사게 만드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당연하지. 무기 수출이 어디 쉬운 일이야. 근데 성민아, 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제가 기고문을 써야 하거든요. 천검에 대해. 그래서. 선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성민아, 조언 하나 해줄까? 네. 팩트만 써. 과장도 말고 비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 근데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팩트만 쓰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이번엔 지우지 않고 계속 쓰기로 했죠. 천공투의 UAE 실전 성공은 한국 방산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검은 기술적으로 준비됐다. 하지만 시장이 받아줄 준비가 됐는지는 미지수다. 계속 썼습니다. 중동은 검증된 무기만 사는 시장이다. 천검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1시간쯤 지났을까? 첫 단락이 완성됐습니다. 읽어보니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천공투가 문을 열었고 천검은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검. 이 무기가 정말 중동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천공투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을까?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해야 할 일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거. 올바른 질문을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밤새 쓴 기고문이 모니터에 떠 있었죠. 저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을 주무르며 일어나 화면을 봤습니다. A사 용지 5장 분량. 밤새 고치고 또 고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천공투의 성공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잊어선 안 된다. 천검은 차세대 카드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준비와 성공 사이엔 검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동 시장은 냉정하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천검이 그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천공투의 성공에 도취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 것인가. 천검은 그 선택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맘새웠어? 아내가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응. 원고 겨우 넣었어. 어떻게 썼는데? 글쎄. 잘 썼는지 모르겠어.
내 스타일대로 팩트만 썼겠지. 아내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게 내 장점이잖아. 흔들리지 않는 거. 연구소에 도착하니 김 선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기고문 보냈다면서요? 전문지 사이트에 예고 떴던데요. 벌써? 컴퓨터를 켜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제 기고문 제목이 떠 있었죠. 천공투 이후 천검의 선택 마이너스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의 조건 댓글란을 봤습니다. 벌써 몇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천검 띄워줘야 수출되는데. 역시 박성민 박사님답네요. 냉정한 분석. 비관적이다. 우리 기술 믿어야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화 전무였습니다. 박 박사님, 기고문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하시네요.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썼습니까? 아니요. 사실을 쓰신 거죠. 근데 말입니다. 전무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집트 실사격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공식 발표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집트 측 요청입니다. 누가 옵니까? 육군 무기획득국 실무진 5명입니다. 장성급은 없고요. 장소는요? 안흥종합시험장입니다. 천검 품질인증 사격했던 곳이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참관할 수 있습니까? 전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박 박사님이요? 무슨 자격으로요? 기술 자문입니다. 제가 방사청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측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고요. 글쎄요. 한화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방사청 허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사청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박성민이야. 천검 이집트 실사격건 알지? 형,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비공개인데. 한화 쪽에서 들었어. 내가 참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후배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경력이면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청장님께 보고 올릴게요. 고맙다. 오후가 되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박사님, 기고문 반응이 뜨겁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천을 넘었어요. 그렇습니까? 찬반이 갈리긴 하는데 관심은 확실합니다. 추가 원고 가능하세요? 무슨 내용으로요? 천검 기술 분석이요. 독자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집트 실사격 이후에 쓰면 안 될까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오, 그거 특종 아닙니까? 박 박사님이 참관하신다고요? 허가 나면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현장 르포로 써주세요. 천검 실사격 현장. 이거 대박 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과장 없이 팩트만 씁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당연하죠. 박 박사님 스타일 그대로요. 그날 저녁 방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관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태안 간다. 출장이야? 응. 천검 실사격 보러. 아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걱정되는 얼굴인데. 응. 왜? 잘못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또 걱정이야. 무슨 소리야?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이 착각해. 천검이 벌써 완성됐다고. 근데 실사격 한 번으로 다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걱정이 많네. 일단 잘 되길 바라면 안 돼? 바라지. 근데 동시에 준비도 해야지. 잘 안 됐을 때도. 주말 동안 저는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천검 기술 스펙, 경쟁 무기 비교, 중동 시장 분석. ADD 김정훈 연구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연구원님, 실사격 시나리오 어떻게 됩니까?
3가지 시나리오로 준비 중입니다. 고정 표적, 이동 표적, 그리고 NLOS 타격. 난이도는요? 고정 표적은 무난하게 성공할 겁니다. 이동 표적이 관건이고요. NLOS는 운도 따라줘야 해요.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면요? 김연구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어렵겠죠. 이집트 애들 까다롭거든요.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작년에 터키 UMTAS 실사격 봤답니다. 그것도 탈락시켰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이 크시겠네요. 네. 솔직히 떨립니다. 한 번의 기회인데.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자마자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주재 긴급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주요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천검 이집트 실사격 소식 들으셨죠? 네. 우리 연구소에서 박성민 박사가 자문으로 참석합니다. 방사청 허가 났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이 천검의 첫 해외 시연입니다. 결과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결정되겠죠.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박사 의견 말씀해 보시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품질 인증도 통과했고요. 문제는 현장 변수입니다. 어떤 변수요? 날씨, 표적 설정, 이집트 측 기대 수준. 이런 것들이죠. 제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50~60%입니다. 절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절반은 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평가네요. 박 박사 현장 가서 잘 지켜봐 주시고 보고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 선임이 물었죠. 박 박사님, 진짜 50~60%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어. 가봐야 알지. 떨리시겠어요? 떨리지. 근데 이게 우리 일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까지 사흘. 천검의 운명이 결정될 사흘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태안으로 출발하기 전날이었습니다. ADD 김정훈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죠. 박 박사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대전으로 한 번만 더 와주실 수 있으신지. 무슨 일입니까? 천검 개발 과정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실사격 전의 배경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일정을 미루면 가능했죠. 알겠습니다. 5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론 유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ADD 회의실에서 김정훈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내일 떨리시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솔직히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해합니다. 10년 준비한 게 한 번의 시연으로 판가름 나는 거니까요. 10년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은 더 됩니다. 김 연구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2015년 LAH용 공대지 미사일 개발 기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천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2015년입니다. 근데 사전 연구는 2012년부터 했어요. 그럼 14년이네요. 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배치된 게 2016년이었으니까. 저도 8년째입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초기 설계도들이 나왔죠. 처음엔 헬파이어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어요. 검증된 설계니까요.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요. 김 연구원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헬파이어는 1980년대 설계예요. 지금 기준으론 구식이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AI 탐색기, 광섬유 유도, 이중 모드 시커. 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2018년 첫 시험 발사 기억하세요?
김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때 실패했어요. 네. 언론엔 안 나갔죠. 근데 첫 발이 표적 빗나갔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팀원들 다 멘붕 왔어요. 4년 준비했는데 첫 발부터 실패하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AI 알고리즘 오류였어요. 표적 식별은 했는데 추적이 안 됐죠. 김연구원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식과 코드가 빽빽한 문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 알고리즘을 다시 짰어요. 밤새워가면서요.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네. 2019년 두 번째 시험에서 성공했어요. 그때 정말 울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 후론 순탄했습니까? 아니요. 김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0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광섬유 케이블이 고속 기동 중에 끊어진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 아닙니까? 맞습니다. NLOS 기능의 핵심인데.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케이블 강도 시험 데이터였죠. 재질을 바꿨어요. 기존 플라스틱 광섬유에서 유리 섬유로. 무게는 늘었지만 내구성이 3배 높아졌습니다. 비용도 올랐겠네요. 네. 미사일 한 발당 2천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김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산 싸움이 또 시작됐죠. 방사청에선 비용 증가를 못 받아들인다고 했고 우린 성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결과는요? 타협했습니다. 양산 물량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2021년이었어요. 그 해에만 회의를 30번 넘게 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 개발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새삼 느껴졌죠. 2022년 개발 완료 후엔 어땠습니까? 품질 검증에 4년 걸렸어요. 김연구원이 두꺼운 파일을 또 꺼냈습니다. 환경 시험만 100번 넘게 했습니다. 사막 고온, 극지 저온, 고습, 염수, 진동, 충격. 그가 손가락으로 항목들을 짚어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2023년 여름에 고온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6개월 지연됐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김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면 앞으로 10년은 한국이 공대지 미사일 못 만든다고. 그 말 듣고 이를 악물었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드디어 품질 인증을 받았고요. 네. 2026년 3월 12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김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마지막 발 쏘고 나서 모두 박수 쳤어요. 14년 만이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이에요. 이집트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 검증과 해외 시연은 다르죠. 네. 우리끼리 할 땐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바이어 앞에선 단 한 번이에요. 김연구원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내일. 잘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 기술적으론 준비됐습니다. 김연구원님이 14년 동안 준비하신 거니까요. 하지만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현장 변수가 많으니까. 김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연구원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내일 결과가 어떻든 점검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 그게 성공이에요. 이집트가 사든 안 사든 천검은 존재하게 됐잖아요. 제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수출되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김연구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내일 최선을 다하세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개발 무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천마, 현궁, 해성, 천검. 얼마나 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만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좌절과 극복이 있었을까? 대전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검 개발 2012에서 2026년, 14년. 주요 난관 AI 알고리즘 오류, 광섬유 내구성, 환경시험, 비용 문제. 개발진의 한마디 우리가 포기하면 10년은 못 만든다. 메모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14년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천검이 내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KTX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사격 이후 쓸 기고문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천검, 14년의 도전 한국방산 기술 독립의 의미.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천검 실사격 날이었죠.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안까지 차로 2시간 반. 실사격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중동 정세를 다루고 있었죠. UAE 천공2 요격 성공 이후 중동 각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볼륨을 줄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될까? 안흥종합시험장에 도착한 건 7시 40분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들어갔죠. 넓은 시험장 안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화 관계자들, ADD 연구진, 방사청 실무진. 김정훈 연구원이 달려왔습니다. 박 박사님 오셨습니까? 준비는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다. 미르온 헬기 2대 대기 중이고 천검 6발 장착 완료했어요. 시나리오는요? 말씀드린 대로 3가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험장 지도가 떠 있었죠. 첫 번째, 고정 표적. 1km 거리에 패전차를 배치했습니다. 난이도는요? 쉬워요. 100% 성공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동 표적. 원격 조종 차량을 시속 40km로 움직이면서 타격합니다. 성공률은요? 김연구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90% 정도요. AI 추적이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NLOS, 시선 박 타격입니다. 언덕 너머의 표적을 숨기고 광섬유 유도로 찾아서 맞춰야 해요. 이건 어렵겠네요. 네. 70% 정도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적으론 나쁘지 않은 확률이었죠. 이집트 측은 언제 도착합니까? 9시 반 예정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40분 남았습니다. 표적 상태 확인 좀 해보죠. 김연구원과 함께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패전차가 보였죠. 2000년대 초반형 K1 전차였습니다. 저걸 뚫으면 이란제 T-72도 문제 없다는 뜻이죠? 네. 장갑 두께가 비슷하거든요. 두 번째 표적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원격 조종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속도는 조절 가능합니까? 네. 40에서 60km까지 가능해요. 근데 4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너무 빠르면 부담되니까요. 실전에서도 보통 40 정도거든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언덕 뒤편이었습니다. 직접 보이지 않았죠. 여기선 어떻게 확인합니까? 카메라로 보여드릴 겁니다. 미사일 시점 영상이요. 김연구원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표적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떴죠. 낡은 장갑차가 보였습니다. 저걸 맞추는 겁니까? 네. 미사일이 언덕을 넘어서 스스로 찾아야 해요. 광섬유 케이블로 조종하면서요? 맞습니다.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영상 보면서 유도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본부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한화 전무가 다가왔죠. 박 박사님, 이집트 측 출발했답니다. 30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긴장되시죠? 네. 솔직히 떨립니다. 전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FA-50 패키지 전체가 살아나요. 전투기, 헬기, 미사일 다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조 원 이상일 겁니다.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부담이죠. 오늘 실사격이 실패하면 전무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술진을 믿으세요. 14년 준비했어요. 9시 40분 검은색 SUV 세대가 시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실무진이었죠. 차에서 내린 5명의 군인들. 계급장을 보니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2명이었습니다. 한화 측에서 영어 통역사와 함께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가 오갔죠. 대령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검의 실제 성능을 보러 왔습니다. 서류상 스펙이 아니라요. 물론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화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브리핑 텐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천검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km, 관통력 1200mm. 이집트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스펙은 이미 봤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세요.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한화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험장이 한눈에 보였죠. 미르온 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제 요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미르온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천검 2발 장착 확인. 이륙 허가.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로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이집트 대령이 쌍안경을 들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고정 표적 타격 시작합니다. 헬기가 1km 떨어진 상공으로 이동했습니다. 고도 500m 정도였죠. 천검 1호 발사. 헬기 아래에서 작은 불빛이 튀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거였죠. 모니터에 미사일 추적 영상이 떴습니다. 천검이 빠르게 하강하며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3초, 2초, 1초. 쾅! 패전차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죠. 명중 확인. 관통 확인.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집트 측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엔 변화가 없었죠. 대령이 말했습니다. 고정 표적은 쉽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원격 조종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km.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죠. 미르온 1호기, 이동 표적 포착하세요. 포착 완료. 천검 2호 발사 준비. 헬기가 선회하며 위치를 잡았습니다. 발사.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AI 추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빨간 사각형이 움직이는 차량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집트 중령 1명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게 AI 탐색기입니까? 네.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차량은 계속 달리고 있었죠. 충돌 3초 전,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천검도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AI가 반응한 거였죠. 쾅! 차량 한가운데 명중했습니다. 이번엔 이집트 측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령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것. NLOS 보여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았습니다. 미르온 2호기가 이륙했습니다. 언덕 앞쪽으로 이동했죠. 표적은 언덕 뒤편입니다.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천검은 발사 후 언덕을 넘어가서 광섬유 케이블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조종사가 유도합니다. 이집트 대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유리 섬유로 강화했습니다. 내구성이 입증됐어요. 뭐죠? 천검 3호 발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언덕을 향해 날아갔죠. 모니터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 시점, 하나는 표적 카메라였습니다. 미사일이 언덕을 넘었습니다. 화면의 뒤편 계곡이 보이기 시작했죠. 표적 탐색 중.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조종사가 수동으로 유도하고 있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여전히 표적이 안 보였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집트 대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30초. 표적 발견. 조종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화면에 장갑차가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이 빠르게 접근했죠. 2초 후 명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성공. 관제실이 다시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35초.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집트 대령이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시연이 끝났습니다. 모두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 발 다 성공했습니다. 인상적이에요. 한화 전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NLOS 타격 시간이 너무 길어요. 35초면 실전에선 위험합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조종사 숙련도가 높아지면 20초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화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카이로로 돌아가서 보고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집트 측이 떠났습니다. 텐트 안이 조용해졌죠. 한화 전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박 박사님?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 발 다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요? 하지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집트 측 반응이 애매했어요.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훈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기술적으론 완벽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성공했으니까. 하지만요? 하지만 바이어를 완전히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NLOS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시험장을 떠나며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천검 실사격 결과 기술적 성공, 상업적 결과는 미지수. 한 달 후 답을 알게 되겠죠. 일주일 후 연구소 사무실이었습니다. 천검 실사격 현장 르포 기고문이 방산 전문지에 실렸죠. 천검, 첫 해외 시연에서 기술력 입증 그러나 상업화는 아직. 제목부터 신중했습니다. 반응도 엇갈렸죠. 댓글란을 보니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역시 박성민 박사님. 냉정하네요. 너무 비관적 아닌가? 세 발 다 성공했는데.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수출은 별개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박성민 박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시리아전 참전 용병 출신이고요. 지금은 민간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사님, 기고문 잘 봤습니다. 천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지요? 전화론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제 가능하십니까? 내일 점심 어떠세요? 서울 어디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정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태훈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힘이 느껴졌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박사님. 저야말로요. 시리아전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프랑스 웨인 부대 소속으로요. 직접 전투를 경험하셨군요. 네. 그래서 천검 같은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일지 잘 압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 씨가 입을 열었죠. 박사님 기고문에서 천검의 중동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듣고 싶습니다. 김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중동 지도가 떠 있었죠. 먼저 사우디입니다. 그가 예멘 국경을 가리켰습니다. 사우디가 가장 걱정하는 게 후티 반군의 국경 침투예요. 험준한 산악 지형이거든요. 천검이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미로온 헬기로 빠르게 접근해서 천검으로 정밀 타격. 이게 최적이에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산악 지형이 자세히 보였죠. 제가 시리아에서 비슷한 작전을 봤어요. 터키군이 UMTAS로 산속 게릴라 거점을 타격하는 거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엄청났죠. 지상군 투입 없이 공중에서 정밀하게 제거하니까 피해도 최소화하고. 김 씨가 다른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UAE는 좀 다릅니다. 여긴 사막이 많아요. 사막에선 어떻게 쓰입니까? 기갑전 대응이죠. 이란이 T-72 전차 수백 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사막에서 전차들이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저게 이란군 훈련 영상입니다. 만약 UAE랑 충돌하면 저렇게 밀고 들어올 거예요. 천검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관통력 1200mm면 T-72는 물론이고 T-90도 뚫어요. 김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게다가 AI 탐색기가 있잖아요. 사막 모래먼지 속에서도 표적 식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천검의 강점이죠. 그럼 게임 체인저예요.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집트는 즉답을 안 한 걸까요? 한 달 검토한다면서요. 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동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바로 안 사요. 왜죠? 협상 여력을 남겨두는 거죠. 가격 깎고 기술 이전 요구하고 추가 패키지 받아내고.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제 경험상 한 달 검토한다는 건 관심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 없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90%요. 김 씨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중동 군사 네트워크에 물어봤어요. 이집트군 내부 반응이 어떤지. 어땠습니까? 긍정적이래요. 특히 젊은 장교들이 관심 많다고. 왜 젊은 장교들이요? 기성세대는 미국 무기만 고집해요. 검증됐으니까. 근데 젊은 세대는 달라요. 새로운 기술에 열려있죠. 김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박사님, 제 예측을 말씀드릴까요? 들려주세요. 한 달 안에 이집트가 재접촉할 겁니다. 가격 협상하자고요. 근거가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FA50 계약이 올 여름에 마무리 예정이거든요. 거기 맞춰서 천검도 같이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김 씨의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이 내용을 기고문에 인용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러라고 찾아뵌 겁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천검이 중동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전 검증이요.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데요. 그래서 첫 구매국이 중요한 겁니다. 이집트든 사우디든 누가 먼저 사서 써보느냐. 거기서 성공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와요. 그럼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네요. 정확합니다. 헤어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박사님, 천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에서 인정받는 거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훈 씨의 말이 맞을까? 이집트가 정말 재접촉할까?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선임이 달려왔습니다. 박 박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한화에서 연락 왔는데요. 사우디에서 천검 문이 들어왔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 오늘 오전이요. 공식 채널로요. 내용이 뭐래? 천무 다연장 로켓 패키지에 천검을 추가할 수 있냐고요. 10조 원대 계약이래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조 원. 상상도 못한 규모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화 전무였습니다. 박 박사님 들으셨죠? 네, 방금요. 사우디가 움직였어요. 천공투 효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집트는요? 이집트도 다음 주에 재접촉한답니다. 가격 협상하자고요. 김태훈 씨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믿으세요? 천검이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천검. 정말 날개를 펼치려는 걸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해. 김선임이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좋은 소식인데 왜 표정이 그러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 근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무슨 뜻이에요? 관심 받는 건 쉬워. 계약까지 가는 게 어렵지.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제대로 이행하는 게 더 어렵고. 제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천검은 이제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습니다. 혹시 정말로 천검이 천공투를 이을 수 있을까? K방산의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달 후면 더 명확해지겠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천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방산 전문지마다 천검 특집을 다뤘고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죠.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화 전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박사님, 급한 일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전화론 곤란하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한화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전무의 얼굴이 어두웠죠. 무슨 일이십니까? 전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터키입니다. 터키요? 터키 방산업체 TAI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집트한테 UMTAS 미사일을 엄청난 조건으로 제안했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생산까지.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우리보다 좋습니까? 비슷해요. 근데 터키는 실전 경험이 있잖아요. 시리아 국경에서 수백 발 쐈거든요. 제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리하네요. 네. 게다가 전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스라엘도 끼어들었어요. 스파이크 ER을 들고요. 이스라엘까지요? 네. 가자에서 실전 검증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죠. 미국은요? 미국은 아직 조용해요. 근데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전무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박 박사님, 이거 생각보다 험난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근데 회사 내부에선 낙관론이 팽배해요. 천검 대박 난다고들 하거든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죠. 터키, 이스라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술은 뒤지지 않아요. 가격도 경쟁력 있고요. 하지만 실전 경험은요?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중동 바이어들은 실전 검증을 중시해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도 전장에서 안 써봤으면 반신반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강점을 부각시켜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패키지 딜. FA50, 미르온, 천검을 세트로. 통합 운용 체계를 강조하는 거죠. 그건 이미 하고 있어요. 둘째, 빠른 납기. 터키나 이스라엘은 자기네 군대 물량도 모자라요. 근데 우린 여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공급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협력. 단순 수출이 아니라 공동 개발 형태로 가는 거죠. 전무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넷째, 말을 멈추고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뭡니까? 정치적 관계입니다. 정치요? 네. 한국이 이집트한테 줄 수 있는 게 무기만이 아니잖아요. 경제 협력, 기술 지원, 외교적 지지까지.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무기 수출은 기업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거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천검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언제 뛰어들지 모르는 미국까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 많이 되는 표정이네. 응.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천검 얘기. 응.
경쟁이 심해졌어. 아내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해. 나머지는 어차피 당신 손바뀌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사청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또 뭐야? 미국 대사관에서 문의 들어왔어. 천검 수출 건으로. 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천검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게 있냐고. 수출 승인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형도 알잖아. 미국 부품 10% 이상 들어가면 미국 승인 받아야 하는 거. 천검은 국산화율 96%잖아. 맞아. 근데 미국 측이 꼬투리 잡으려는 것 같아. 혹시 모를 기술 이전 문제라도 제기하려는 거 아닐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견제구를 날리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직접적으로 막진 못해도 일단 제동은 걸어보려는 거지. 방사청 입장은 뭐야? 확인 중이야. 근데 시간 걸릴 거야. 미국 애들이 천천히 검토하면 몇 달 갈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경쟁사 견제, 정치적 압박, 기술 검증 요구. 벽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임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님, 언론 인터뷰 요청 또 들어왔어요. 무슨 매체야? 케이블 뉴스 채널인데요. 천검 특집 방송한답니다. 내용이 뭔데? 천검의 미래, 수출 전망 이런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해. 네. 왜요? 홍보 기회잖아요. 지금 홍보할 때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방산 뉴스 사이트가 떠 있었죠. 지금 너무 띄워지고 있어. 천검 대박, 한국방산 도약, 이런 기사만 쏟아지잖아. 그게 나쁜 건가요? 분위기가 과열되면 나중에 실망도 커져. 자제해야 할 때야. 김선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ADD 김정훈 연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박사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LIG넥스원이랑 한화가 또 삐걱거려요. 뭐 때문에요? 천검 수출 물량 배분 문제요. 누가 주계약자 되느냐로.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천공투 때랑 똑같네요. 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방사청은 뭐래요? 중재하려고 하는데 양쪽 다 안 물러서요. 이거.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인데. 맞아요. 이집트나 사우디가 알면 신뢰도 떨어지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부 갈등, 외부 경쟁, 정치적 압박. 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중동 전문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천검 관련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할까? 네.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천공2 성공으로 분위기는 좋아. 근데 천검은 아직 검증 안 됐잖아. 그 상태에서 10조 원대 계약 얘기가 나오면. 선배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무산되면 반동이 클 거야. 맞습니다. 게다가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 터키, 이스라엘 다 물고 늘어지잖아. 미국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더 어려워졌네. 미국이 제동 걸면 몇 달은 지연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천검 성공 가능성 얼마로 보세요? 선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상태론. 5-5야. 반반이요? 응. 기술은 준비됐어.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 경쟁, 정치, 내부 갈등까지. 하나라도 삐끗하면 무산돼.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5-5. 반반. 한 달 전 제가 예측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단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핸드폰을 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천검을 둘러싼 장애물들. 경쟁 심화 터키 UMTAS,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국 견제 기술 승인 문제, 내부 갈등 LIG 한화, 과도한 기대 언론 과열, 실전 검증 부재. 5가지 벽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천검의 시험 마이너스 기대와 현실 사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천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쟁은 심화되고 장애물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밤늦게까지 썼습니다. 냉정하게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고문을 보낸 건 새벽 4시였습니다. 맘새 고치고 또 고쳤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14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까? 아침 7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켰죠. 한국산 천검 미사일, 첫 수출 무산. 중동시장 진출 실패로 방산업계 충격. 리모컨을 껐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전 검증 부재와 과도한 기대가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라디오도 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선임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기고문 봤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희망을 놓지 말자는 메시지가. 고마워. 근데 김 선임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댓글 반응이 별로예요. 화면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또 희망 고문이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실패를 보류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한국방산 한계 명확하다. 천공투는 운이었어.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김 선임이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전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죠.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동료 연구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천검 망했대.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띄웠어. 박성민 박사도 오판한 거 아냐?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제 쪽을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나왔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박 박사, 잠깐 들어와 보게. 소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앉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검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선 자네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하더군.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자네 분석은 합리적이었어. 55 확률이라고 했잖아. 결과는 제로가 됐습니다.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박사,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잘 되면 다들 잘했다 하고 안 되면 누군가 탓하지. 압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제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천검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을까?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ADD 김정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천검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됐어요. 네. 다른 업무로 재배치됐습니다. 상부 결정이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천검이 당분간 수출 가망이 없으니까요. 인력을 다른 데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천검은요? 최소 인원만 남기고 유지 모드로 들어간대요. 김 연구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14년 했는데.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연구원님, 죄송합니다.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기술은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연구원. 14년을 바친 사람.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사람. 그가 프로젝트에서 빠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상실감일까. 집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 채널이었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검 때문인지, 김정훈 연구원 때문인지, 제 무력함 때문인지. 그냥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나왔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아니. 거짓말. 눈 빨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천검이. 정말 끝난 것 같아. 아직 모르잖아. 아니야. 끝났어. 김정훈 연구원도 프로젝트에서 빠졌어.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14년 준비한 게 이렇게 허무하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검 관련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개발 과정, 기술 스펙, 시장 분석, 수출 전략. 몇 달 동안 정리한 것들이었죠.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일까?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천검도 그냥 저 멀리서 빛나기만 하는 걸까?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중동 전문가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천검 정말 끝난 걸까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끝이 아니야. 쉼표일 뿐이야.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쉼표. 끝이 아니라 쉼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밤,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검. 한국방산. 제 역할.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의미가 있었을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운 밤만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검 관련 뉴스는 점차 잊혀져 갔죠.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했습니다. 기계적으로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ADD 김정훈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전 프로젝트에서 빠졌다던 그였죠. 왜 전화했을까? 여보세요? 박 박사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한 주 전의 좌절감이 아니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연락 왔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집트 측에서 다시 접촉해왔답니다. 천검 재검토하고 싶다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방금 하나 쪽에서 전화 받았어요. 다음 주에 실무진이 또 온대요.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김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터키 UMTAS 협상이 결렬됐대요. 가격 때문에. 가격이요? 네. 터키가 너무 높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다시 우리한테 온 거래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프로젝트 복귀됐어요.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김 연구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박 박사님.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다. 쉼표였다. 김선임이 달려왔습니다. 박 박사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이집트가 천검 재검토한대요. 방금 들었어. 이거 진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 재검토일 뿐이야. 그래도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실망했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오후에 한화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박사님 들으셨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터키가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대요. 게다가 기술 이전도 거부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온 거군요. 네. 이번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전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가격이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요? 일부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어느 정도요? 조립 기술 정도요. 핵심 기술은 아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일 만하네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박사님, 이번엔 신중하게 가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너무 서둘렀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박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실무 협상에 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술적 질문에 답변하고 전략도 같이 짜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사님만큼 천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참여하죠.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천검이 다시 살아났어. 정말? 응. 이집트가 재접촉했어.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 당신 힘든 거 알아서 걱정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야. 조심스러워. 그래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주말 동안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천검 기술 스펙, 경쟁사 비교, 가격 전략, 협상 포인트. 이번엔 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화 본사에서 준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모였죠. 한화, LIG넥스원, 방사청, 그리고 ADD. 김정훈 연구원도 와 있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집트 측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격 10% 인하. 둘째, 조립기술 이전. 셋째, 빠른 납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LIG넥스원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협상 여지가 있어요. 기술 이전도 조립만이니까 문제 없고요. 납기는? 전무가 저를 봤습니다. 박 박사님, 의견 주시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으로는 1년에 200발 생산 가능합니다. 이집트가 원하는 건 500발이니까 2년 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인을 증설하면 단축 가능해요. 1년 반으로. 비용은요? 600억 정도 들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집트가 성공하면 다른 국가들도 올 거예요. 라인 증설은 필수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좌절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신중해졌지만 동시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천검은 될 수 있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김정훈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도 힘이 났어요. 당연한 얘기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지난주만 해도 다들 포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연구원님이 14년 만든 거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이집트 실무진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집트 측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천검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한화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10% 인하 가능합니까? 7%까지 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대신 납기를 3개월 앞당기겠습니다. 대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 이전은요? 조립 기술은 전부 이전합니다. 기술자 교육도 포함해서요. 핵심 기술은요? 그건 어렵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기술 자문이죠? 네.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천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작동합니다. 실사격에서 증명했죠.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품질 인증도 통과했고요. 터키 UMTAS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터키를 거부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카롭군요. 제 역할이 그런 겁니다. 협상은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사후 관리. 모든 걸 협의했죠. 마지막 날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최종 답변 드리죠. 기다리겠습니다. 이집트 측이 떠났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박 박사님?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낫습니다. 진지했어요. 성공 가능성은요? 6대 4 정도요. 5, 60보다 올랐네요. 네. 이번엔 준비가 더 잘 됐으니까요. 김정훈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될 겁니다. 이번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었죠. 천검은 이제 진짜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답변이 올 시기였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난번처럼 조급해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고 한화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식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같은 대화가 반복됐죠. 4주째 되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화 전무였죠. 잠깐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박사님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약 체결 합의했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방금 이집트 국방부에서 공식 통보 왔어요. 규모는요? 500발. 금액은 8,500억 원입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정말 됐네요. 네. 드디어요. 전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어주셔서. 제가 뭘 했습니까? 기술진이 잘한 거죠. 아니에요. 박사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됐다. 천검이 드디어 날개를 펼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선임이 물었죠. 박 박사님, 무슨 전화였어요? 천검. 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야. 이집트 계약 확정됐어.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김선임이 환호했습니다. 아, 진짜 됐네요. 다른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기뻐하되 차분하게. 그날 저녁 ADD 김정훈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연구원님 들으셨죠? 네. 믿기지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14년 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박 박사님, 저 울어도 되죠? 당연하죠. 실컷 우세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4년의 땀과 눈물. 그 무게를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 천검 미사일, 이집트 수출 확정. 8,500억 원 규모.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방산 전문지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박사님, 기고 부탁드립니다. 천검 성공의 의미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정성껏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천검의 성공, 그리고 진짜 시작.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검이 이집트 수출에 성공했다. 14년 준비의 결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다. 이제 천검은 실전에 투입될 것이다. 이집트 군이 운용하며 성능을 검증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천검의 미래가 결정된다. 성공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올 것이다.
실패하면 여기서 멈출 것이다. 천공투가 그랬듯이 천검도 이제 실전이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준비는 됐다. 이제 증명할 차례다. 한국 방사는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천검 하나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발판 삼아 다음을, 또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죠. 역시 박성민 박사님. 냉정하면서도 희망적이네요. 한탕주의 경계 정확한 지적입니다. 천검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명심하겠습니다. 댓글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집트와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도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죠. 서울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화 LIG넥스1 방사청 관계자들이 나왔고 이집트 측에서 국방부 차관이 왔습니다. 양측이 서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김정은 연구원이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행사가 끝나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가 제 기고문을 읽었나 봅니다. 맞아요. 진짜 시험은 이집트 실전이죠. 잘할 겁니다. 저희가 만든 거니까요. 그의 눈에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14년의 노력이 만든 자신감이었죠. 저녁 한화 측에서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전무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검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박성민 박사님 말씀처럼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리를 옮겨 전무와 둘이 앉았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집트가 처음 거절했을 때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김정은 연구원 생각났어요. 14년 바친 사람. 그 사람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우리 개발진들 보면서 버틴 거예요.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해, 당신. 고마워. 힘들었지? 응. 근데 해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답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천검. 이제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계속 빛나야 한다는 것. 한번 빛나고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천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별이 뜰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검 이후 과제. 이집트 실전 모니터링. 차기 개량형 개발. 다른 국가 수출 준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할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증명된 희망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연구소 사무실 창밖으론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이집트발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이집트군 한국산 천검 미사일 첫 실전 배치 완료. 저는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천검을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죠. 대테러 작전용으로요. 아직 실전 투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화 전무였죠. 박 박사님 들으셨죠? 이집트 배치 완료. 네, 방금 봤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사우디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천검 구매 검토하겠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승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네. 국산화율 96%라서 문제 없다고 최종 확인 나왔어요. 그럼 이번엔 진짜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UAE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천공투에 이어서요? 네. 패키지로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검.
이제 진짜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방산 전문지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박사님, 올해를 정리하는 특집 기고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뭡니까? 한국방산의 2026년 그리고 미래요.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정성껏 썼습니다. 2026년 한국방산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천공투의 UAE 실전 성공으로 시작된 해였다. 그 여파로 천검이 이집트 수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쟁, 좌절, 재도전. 모든 것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방산 수출이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인 노력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천공투가 증명했고 천검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무기들이 준비되고 있다. K방산의 미래는 밝다. 하지만 자만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한탕이 아니라 지속.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실릴 예정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연구소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선임이 다가왔습니다. 박 박사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내년엔 어떨 것 같으세요? 천건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될 거야. 이집트에서 성공하면 줄줄이 따라올 거고. 확신하세요? 확신까진 아니야. 근데 믿음은 있어. 김선임이 웃었습니다. 박사님다운 대답이네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한국방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한국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돌파 전망. 천공투와 천검 효과. 저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게 중요했죠.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힌 파일들을 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들이었죠. 천검 개발 자료, 협상 일지, 기고문 모음. 모두가 의미 있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7년 과제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1. 천검 이집트 실전 모니터링. 2. 사우디 UAE 수출 지원. 3. 차세대 무기체계 연구. 4.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 할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끝이 없다는 건 계속된다는 뜻이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김정훈 연구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연구원님,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4년의 노력이 빛을 봤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천검. 천공투에 이어 두 번째 별이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별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K방산의 미래.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지속 가능하게 간다면 가능하다고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족과 보낼 시간이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천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방산 전문가로서 제 역할이니까요.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천공투가 증명했고 천검이 준비됐다. 다음은 뭘까? 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10년을, 20년을. 한국방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요.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눈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검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새로운 내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검은 아직 수출이 확정되지 않은 무기체계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다뤘을까요?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천공투의 놀라운 성공을 봤습니다. UAE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하는 모습을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고요.
천궁2가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 바로 천검이었습니다.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14년을 준비한 무기, AI 탐색기, 광섬유 유도, 헬파이어급 성능.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준비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시장은 냉정합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정치는 복잡하고 실전 검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준비담입니다. 한국방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럼에도 왜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 속 박성민 박사는 가상인물이지만 그의 고민은 현실입니다. 한국방산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고민이죠. 한탕주의를 경계하라. 지속 가능하게 가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천궁2 하나로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된 게 아닙니다. 천검 하나가 성공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계속 개발하고 검증하고 수출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요. 천검은 그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단계지만 하나의 단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검의 중동 활용 시나리오, 제가 이야기에서 다룬 내용들. 사막 기갑전, 산악 게릴라전, 도심 정밀 타격.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에요. 천검이 중동에서 정말로 쓰일 수 있는 방식들이죠. 이집트가 관심 보이는 것도 사우디가 검토하는 것도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14년 전 천검 개발을 시작한 그들처럼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묵묵한 준비담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한국방산의 모습이니까요. 한 방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10년 준비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게 K방산의 진짜 힘입니다. 천궁2가 그랬고 천검이 그러고 있고 다음 세대 무기들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천검이 이집트에서 첫 실전 투입됐을 때를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사우디, UAE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과 도전,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어떤 무기 체계가 궁금하신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